오늘은 수요일인 만큼 이가람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CPI, 다음 주에는 FOMC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PPI고 네. 다음 주가 CPI와 FOMC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가 CPI군요. 예. 이것만 잘 마무리하면 올해를 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변곡점이 될까요? 변곡점이 되어주기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 PPI만 좀 잘 나와줘도 이번 주 이제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지나가고 나가게 되면 사실 뭐 지표는 더 이상 이제 뭐 큰 매크로 이슈는 크게 이슈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잘 나와주고, 그러니까 컨센보다 둔화로 나와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발표가 되는데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까지도 둔화로 나타나 준다면은 지금 우려스럽게 나타나고 주고 있는 이제 연준의 더 큰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해소가 될 걸로 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뭐 수요일 날 CPI가 있고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열리게 되는데 CPI까지 둔화로 나타나주게 되면은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실제 FOMC에서 이번 달에는 뭐 50bp를 올린다라고 하고 그 내년도에 열리는 첫 번째 회의 때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거는 25bp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인 건데, 월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멘트가 점점 뭔가 다음 FOMC 때도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좀 강한 긴축이 더 이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약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은 조금 잃으면서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만 조금만 더 되어준다면은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라고 하더라도 V자 반등으로 해서 이전의 고가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같은 경우에 좀 다시 한번 느낀 게, 사실은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플러스 전환되면서 마감이 지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이 선물 말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찐반등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당일 추이를 보더라도 아침부터 계속 매도였던 게 외국인 현물 매도였었고, 장중에 선물에서의 이제 위아래 등락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해외 쪽 홍콩과 중국 증시에 영향받으면서 같이 위아래 흔들렸습니다. 오늘 지금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코로나 봉쇄에 대한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거 이후에 약간 셀온 형태로 나타나주면서 증시가 오후 막판에 많이 밀려 내려간 게 오늘 중국 증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많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결국 이런 영향을 이제 우리 증시도 받으면서 약간 밀려 내려간 거 봤을 때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 날이 정말 찐반등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적으로 아래에서 반등은 시도를 하는데 이 반등 시도가 유지가 안 되는 날이 아마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들도 이런 지표에 대한 우려감들, 여러 그 환경적인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 준다면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과매수 구간에서 많이 벗어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건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내일 일단은 동시 만기만 잘 지나가도 조금 안정적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말 많이 하시죠?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나온 빅이슈 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애플의 울고 오는 IT 부품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LG그룹이 애플카 출시 연기 소식에 오늘 또 주가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주도 지금 출시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울상 짓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사실 저게 애플카는 애플이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고 제대로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예. 다만 시장에서 이렇게 추정치를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도 약간 LG와 애플 간의 협력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저녁에 외신을 통해서 애플카에 대한 축소 얘기들, 애플카가 일단 밀릴 거다랑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주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뭐 대성파이언트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 종목들인 거고 대표적으로 LG전자가 또 관련된 종목에서 가장 큰 대형주가 되겠는데 지금 사실은 F카 쪽은 뭐 약간 공식적인 언급이 없이 다 약간 추정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LG전자는 전장 확대는 확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LG 마그나를 통해서 멕시코 공장에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뉴스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LG전자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전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맞으니까 이게 조금만 더 확인이 되어주고 실제 실적으로도 전장에 의해서 더 이상 가전제품이 아니고 전장에 의한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LG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애플의 이슈가 워낙에 컸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조금 상승세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기보다 반등이 나타나줘도 결국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하락은 조금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일단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리스크가 나타나주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나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전망치라는 게 있는데 대성파이언텍이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뉴스에 의해서 많이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에 대한 리스크는 유의해야 된다고 애플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오늘 오후장에 나왔던 이슈 2가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애플카를 비롯해서 또 힘을 내지 못하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미국 상원에서 제재 완화 움직임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 마지막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에 있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주 최근 흐름이 좋은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리 매니저님이 오늘 또 특별하게 매니저님이 눈여겨보시는 섹터를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또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최근에 또 흐름이 좋은데 내년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로 바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주가들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들의 대부분이 이제 12월 달과 1월 달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지금 주가가 약한 증시가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기업들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기업은 현재 파악된 게 8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전에서 세션 발표를 하는 기업은 한 3가지 정도만 지금 발표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즈니스 미팅 참석하는 기업이 한 20개 정도가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참석 기업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축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참석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였었고 항상 저런 모멘텀 거리 앞두고서는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기대감이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는 아닌 것이고 참석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공시가 올라온다는 아닌 것인데 일단은 기대감이라는 게 형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12월과 1월 달엔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고 실제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방하고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면 뭐 AB의 바이오나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주고 있거든요. 뭐 AB의 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리오프닝 강세였던 장세에서도 장중에 4.5%가 올라가고 최근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AB의 바이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스톤 유입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 내년도 JP모건 SK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다른 기술 이전에 대한 추진 소식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올라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빠지지 않고 옆으로 약간 횡보성이 이긴 하지만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내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서는 항상 12월 달에는 양봉을 보셨던 전통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어느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가기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말에 잘하면 좀 좋은 랠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약바이오 종목,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이라면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개별 이슈로 간 종목들이 많고요. 또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죠. 우리가 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가 궁금한데 이가람 매니저가 딱 꼽은 제약바이오 공략주 어떤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티움바이오를 가져와 주셨어요. 네. 티움바이오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티움바이오가 이게 지난번에 한번 기술 이전 소식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이 실제 중국 내에 있었고, 그 국가 사업, 국가 개발 사업단으로부터 이제 지원도 받을 정도로 지금 임상 시험이 이제 제대로 들어갈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8월 달에였었는데 8월 달에 기술 이전 소식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주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벤트 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금리 인상 시기였기 때문에 제약 보유가 많이 눌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 지금 19,000원 거의 2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 10,0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실제로 이제는 뭐 임상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대로 JP모간 스퀘어에 공식적으로 공식적 초청받은 기업이 한국 내 8개의 기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작은 기업 중에는 티움바이오가 거의 유일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티움바이오가 참석을 해가지고 어떤 뭐 세션 발표까지는 아니지만은 공식적으로 뭔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내년도에 일정이 많은 게 뭐 AACR, 그다음에 뭐 아스코, 그다음에 에스모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전인상 단계부터 해서 임상 시험에 이제 임상 1상 발표까지 내년도에 발표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발표가 내용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아래에서 반등을 좀 의미 있게 보여줘가지고 이런 종목을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전략 말씀드리면은 가격대는 딱히 부담이 없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매수가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120선 라인 정도인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티움바이오가 수급의 킹을 받을 것인가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1,300원 잡고 이 종목 저희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